곤도형의 돈을 잡아라는 일단 돈은 잘 쓰고 모으고 또 불리는 거 중요한데요.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금융 시대, 정말 디지털로 모든 금융을 다 하는 시대가 왔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의 자산을 또 잘 불리는 것도 있지만 잘 지키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금융 시대에 내 자산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부에서도 잠시 금융감독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머지포인트 사태가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머지포인트 뭐지?라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뭐지? 네. 재밌네요 오늘. 죄송해요. 좋습니다. 뭐지? 머지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머지 그 포인트인데요. 이게 선불 충전금이에요. 먼저 돈 내고 충전한 다음에 내가 마음껏 활용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선불 충전금이라고 부르는데 가입자가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 포인트 선불 충전금을 선구매해서 얼마나 좋아요. 대형마트, 음식점, 편의점 곳곳에서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방식인데 무려 20%를 할인해서 선불 충전을 할 수 있고요. 가맹점만 6만여 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즘 보면 뭐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많잖아요. 편의점 가 보면 뭐 그 어린이들 무슨 구글 플레이 게임 머니라든지 그런 것도 팔고 그런 게 많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된 건가요? 이게 문화상품권이나 말씀하신 기프티콘 같은 상품권의 일종인 머지 포인트인데 운용사인 이제 머지 플러스가 지난 8월 11일 날 공지를 했어요. 서비스를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금융당국 가이드를 수용해서 이날부터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거 이 고객들이 본사로 몰려가는 바람에 이 환불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촉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지금 수년간 뭐 어떤 영업의 룰을 지키지 않고 갔다는 부분에서 지금 경찰 조사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주의가 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머지 포인트처럼 앞서서 이제 우리 황민성 아나운서가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선불 충전금 형태의 서비스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결제 확대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선불금 충전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선불 충전금 예치 잔액이 2015년 말에 9천억 이게 발음이 안 되네요. 9천억 원? 9천억. 좋아요. 브로맨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증가해가지고 올해 3월 말에 2조 4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 말에는 1조 4천억 원, 2019년 말에는 1조 7천억 원까지 3천억 정도 늘어났는데 신종 코로나 이후에 약 2020년을 포함해서 15개월간 7천억 원 규모가 올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갖게 된 거죠.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총 65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들이 발행한 선불 충전금 예치 잔액은 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규모는 등록된 업체만 추산한 거예요. 머지 플러스 같은 미등록 선불업자의 경우 업체 수와 발행 액수 등 자세한 부분은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자체 뭐 문제가 되지 않고 하긴 하지만 이게 등록이 되고 안 되고 이 미등록 업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선불업자로 등록됐다면 문제가 전혀 없지만 머지 플러스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요즘에 신문 뉴스 많이 나올 텐데 전금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규정한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약 3년 동안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국엔 자본금이 이제 30억 원 회사가 2천억 원의 돈을 이제 굴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 VC로부터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에 이렇게 덜미를 잡히게 된 경우인데 고객이 맡긴 선불 충전금은 일종의 예금 성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두 분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충전금 티켓을 드린 다음에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뭐 권대웅 대표 믿고 샀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돈을 갖다가 제 사욕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울분
터질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예금 성격이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죠. 엄격하게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나 현재 전금법에서는 선불 충전금을 외부 기관에 별도로 부과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상조 같은 것들 가입하면요, 상조는 반드시 내가 낸 돈을 외부 기관에 예치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법들이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별다른 개정 없이 이 법이 계속 유지되는 까닭에 최근 급속히 늘어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이런 상황에서 좀 중간에 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머지 포인트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네. 근데 머지 포인트 입장에서 어떻게 이득을 취하는지 전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막 짠테크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하고 또 제가 짠테크를 실행하면서 와, 네. 머지 포인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는 굉장히 이득이 그쵸.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 회사는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광고 수익으로 이렇게 다 모든 걸 메꿀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긴 있었죠. 초기 머지 포인트가 등장했을 때 소비자 저처럼 환호했습니다. 20%도 넘는 할인율 제공하면서 웬만한 가맹점이 그쵸. 6만 개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현금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쵸. 혜택도 좋고 또 쓰면 쓸수록 또 할인을 받는 구조여서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네. 인터넷에서 조그만 이제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시장에서는 새로운 핀테크 유니콘이 등장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할인율에 소비자조차 이 같은 할인을 어떻게 보존해 주는지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창출해내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한 의문을 제기했죠. 머지 포인트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회사가 손해보는 구조이면 맞습니다. 할인분 상당액을 머지 플러스가 또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쓰면 쓸수록 할인되는 금액은 머지 포인트 순손실로 잡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뭐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도대체 뭐지 싶은데 이 머지 포인트 쓰면 쓸수록 순손실인데 어떻게 사업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 사업 운영비만 연간 수십억 원이 네. 발생했다고 하죠.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규 투자 유치도 상당 부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폰지 사기, 우리가 뭐 폰지 사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밑장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게 어떤 사업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신규 고객의 돈을 가지고 또 기존에 있는 고객들에게 돈을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의 폰지 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급기야 금융당국의 이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밑장 빼기, 폰지 네. 사기가 어떤 건지 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두 분을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네. 돼지가 내가 한 10마리가 있는데 이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네. 이게 한 마리당 한 6마리씩 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엄마 돼지를 우리가 한 500만 원씩 주고 사라. 그러면 얘가 6마리를 낳으면 수익이 얼마냐? 그쵸. 거기서 또 수익이 나고 또 수익이 날 수 있으니 처음에 한번 묻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들으면은 생각해서 솔깃해요. 그렇죠. 근데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돼지가 내 돼지다라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돼지를 사진을 가지고 여러 명한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여기서 두 분한테 받은 돈을 이제 수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또 다른 A하고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또 수익을 주는. 주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정확하게 돼지를 통해서 아침부터 돼지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배가 고파요. 좋아요. 돼지를 또 삼겹살로 바로 이어지게 생각하시는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명확한 사업 시스템 없이 밑장 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사기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머지 플러스가 고객에게 환불을 정상적으로 해주고 마무리가 되면 폰지 사기의 의혹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우리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폰지 사기, 밑장 빼기, 뭐 폭탄 돌리기 약간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좋아요. 예. 어쨌든 뭐 지금 이 TV를 보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뭐 머지 포인트 관련된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번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무척 안타까운 마음의 네. 심정을 네.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우리가 전금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먼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자꾸 이렇게 후에 무언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소비자의 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이런 회색지대, 이 금융이 발전하고 있고 또 디지털 금융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법 개정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금감원에서도 이 머지 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소비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라든지 금융당국의 규제나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들이 스스로 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만 유의했으면 네. 좋겠어요. 늘 주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과다한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번 더 좀 체크해보고 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 상당하죠. 실생활에 그러니까요. 필요한 모든 6만여 개의 그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가지고 선불 충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일 수 있지만 그 획기적인 거 이면에는 또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받을 수 없는,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머지 플러스 말씀을 드리면 핀테크 협회, 한국 핀테크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회원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발견할 수 있고요. 간편 송금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선물, 전자, 지급수단과 머지 포인트 사태를 촉발시킨 온라인 상품권은 엄연히 이것과 좀 구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찾아보고 그리고 조금 더 큰 수익률은 한 번 더 주의해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머지 포인트 사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뭐 지난 시간에 저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이런저런 투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보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맨날 문자가 와요. 그래요? 저는 깨톡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단톡 추가. 문자도 오고 그래요? 뭐 확실하다 보셨죠? 안 봤는데 뭐 그런 문자도 오고 자꾸 뭐 이렇게 뭐 가입해라 네. 확실한 수익을 주겠다 이런 문자가 오는데 디지털 금융 시대에 좀 내 자산을 그래도 지켜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요. 정확한 투자를 하는 곳에는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투기하는 곳에는 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문자 많이 오거든요. 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대출 회사에서 돈이 아. 사업 자금 같은 네. 거 해줄 테니까 너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러면서 처음에 위로를 해요. 네. 위로를 한 다음에 돈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해라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사실상 막 정말 저금리에 정말 이 힘든 시기에 마치 국가기관을 맞아요. 에서 이렇게 돈 빌려주듯이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대출과 이어지고 굉장히 또 마음을 또 심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린이가 요즘에 좀 많이 작년에 이제 주식이 박앤세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주린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보 없이 뭐 누가 2배가 됐단다, 3배가 됐단다, 맞아요. 쓰죠 뭐 코인으로 뭐 난리가 났단다. 그냥 뭐 코인도 말씀드리지만 주식도 그러지만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블이 워낙 심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미 돈 번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들어갈 때는 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맞아요.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그 부분을 도사리고 있는 게 이런 사기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팸 문자 받아 보셨다고 네. 하는데 스팸을 차단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어. 업체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작년 4분기 네. 주식 투자 관련 스팸이 154만여 건. 4만. 예, 154건이 아니라 154만여 건에 이른다고 하죠.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과 관련된 스팸이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우리 3명 중에 지금 2명이 받고 있다는 것은 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네? 문자 왔을 때 뭐 실수로라도 제가 여기서 클릭을 해본- 사기와 관련된 네. 걸 하면서 했었죠. 이게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URL을 보내는 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전화번호를 해킹될까 통해서 봐. 할 때는 이게 리딩방 같은 거에 속을 수 있을 네. 부분도 있지만 URL을 보내는 거 잘못 찍으면은 이거는 내 폰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실 네. 뭐 실수로 들어가 봤더니 무슨 보이는 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저는 뭐 친하지도 않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뭔가 싶은데 뭐 갑자기 종목 추천해주고 1번을 눌러라 나왔죠. 잘 몰라서.
저는 네. 실제로 저희 어머니 사진에 카톡 사진에 캡처를 해가지고 아들 뭐해라고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많아요. 예, 요새. 그런 거 있었어요. 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도사리고 있다는 거. 그게 왜 그러겠어요? 황인성 아나운서랑 연락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죠. 통장에 그렇죠. 돈을 네. 노리는 거겠죠. 돈 내놔라.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주식 투자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주식 유튜버들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압수수색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정보들 같은 것도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되고 또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 캐릭터 등을 거래하는 유사 금융 플랫폼도 사기가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뭐 수익원이 전혀 없다.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고 신규 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의 수익을 보존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표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일단 디지털 금융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멀리 해야 되나?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디지털 금융이 또 발전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소비자 차원에서의 주의는 필요하되 이거를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우리가 도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오늘 방송이나 우리가 같이 대화 나눈 것처럼 더 알아보고 할 때 우리도 더 디지털화되고 더 스마트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주의하고 각별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안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맞아요. 또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맞아요. 사기는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정말 사슴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정말 간절해요. 사기 안 당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황인성 아나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브로맨스가 싹 트고요. 아니 정말로 이제 네. 잘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시대를 타고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옛날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앞으로는 또 앞으로대로 이 사기 범죄는 계속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1세기 의학이 발전했지만 최근에 이런 바이러스 완벽히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네.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대 상황에 맞게 사회적 유행을 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핸드폰으로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하겠죠. 지금은 맞아요. 저는 핸드폰이 더 익숙해서 네. 그런 세대라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에 의한 사기가 지금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이 메신저 이런 그쵸. 것들을 가지고 또 이용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 우리 주변에 그냥 스며들고 있다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스마트하니까 나는 이쪽 부류니까 MZ세대니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특정 계층만을 노린 또 사기를 또 당할 수 있어요. 맞춤형 이런 사기인가요? 부분 그렇습니다. 또 이게 장년층은 장년층대로,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또 중장년층은 또 중장년층대로 이게 노리는 사기 수법이 다 다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각별히 주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바이러스도 잠복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기도 처음에는 혹해요. 네, 너무 좋고 뭐 이자 제때제때 주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잠복기라는 걸 반드시 거쳐서 큰 사기를 치는 게 이런 폰지 사기부터 이루어지는 많은 사기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도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기는 우리 지금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코로나 사태만큼 이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변이도 일어나고. 네. 그리고 이게 석연치 않다 싶다면 바로 일단 조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 사기 이력 같은 거 충분히 앱으로 조회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안타까운 게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 보면 또 이제 가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그러니까요.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불려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대표님의 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그 금융 당국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이 디지털 금융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이 회색지대에 있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 개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돈이잖아요. 그쵸. 내 돈을 내가 잘 지키는 방법부터 먼저 시도해 보면서 조금만 각별히 주의하고 알아본다면 내가 들어가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내 돈 잘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